Recording in progress. 자, 여기 보면 옛날 작품인데요. 이거 봤던 거 기억나나? 혹시? 자, 몰라도 돼. 갑니다. 쟤는 무슨 뜻이냐면 제사 지내다, 죽은 사람을 추모하다의 뜻이에요. 망매는 뭐냐? 망은 죽은 거야. 매는 매는 누굴까? 매자 들어가는 거 단어 없니? 매자? 송골매. 그 매 말고요. 형제에 쓰는 매. 남매할 때 매, 자매할 때 매. 그 말고 뭐가 뭐 있지? 네? 여기서 그래서 매는 어 뭐야 왜 이렇게 안 돼? 매는 죽은 누이를 가리킵니다. 이 작가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월명사라고 해서 스님이에요. 스님인데 이 작품이 어떤 거냐면 옛날 고전 작품 중에 노래 장르가 뭐냐면 향가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향가라고 부르는데 나 진짜 어떡하지? 향가는 언제부터 불렸냐면 신라 시대 때 불렸습니다. 이때 향찰이라는 것으로 기록됐어요. 말이 향찰인데 향찰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훈민정음이 아직 창제되기 전이니까 한자를 콩글리시처럼 사용했습니다. 한자를 콩글리시처럼 사용해가지고 기록한 방식이 향찰이에요. 그걸로 지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노래인데 신라시대 불렸던 작가가 누구냐면 작가층이 그래도 한자를 알파벳을 잘 알아야 되는 지식층, 귀족층이 주로 불렀는데 누구냐면 당시에는 승려나 화랑 등이 작가였습니다. 그 갈래를 보면 네 줄짜리의 사구체, 구체, 구체? 사구, 팔구, 십구 식으로 종류가 존재해요. 네 줄짜리 향가는 초창기의 작품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19채로 갈수록 창작 능력이 좋아지면서 완성된 형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19, 네 줄짜리 딱 나오고, 네 줄에다가 네 줄을 한 번 더 해요. 19채는 어떻게 되냐? 네 줄에다가 마지막 엔딩에 두 줄로. 442의 내용 구조를 갖는데 특히 맨 마지막에 이 두 줄을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낙구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구행과 십행의 명칭이에요. 끝에 두 줄을 낙구라고 부르는데 낙구는 항상 시작을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9채 향가에만 낙구가 있어요. 다른 데는 낙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항상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내용도 어떤 구성이에요? 3단 구성이죠. 442로. 그래서 요 향가가 우리 조선시대에 히트 쳤던 시조에 영향을 줬다고 보통은 판단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향가에서 시조로 이어질 때 442의 3단 구성 내용의 3단 구성이
초, 중, 종장의 삼장 구성으로 계승되고 낙구의 감탄사가 시조의 종장 첫 음보의 감탄사로 계승되는 듯한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어, 한민이는 가고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다 적었니? 내년 세뱃돈 얼마나 받았어? 헐, 이거 부모님한테는 받았겠네. 어, 한민이 세뱃돈, 한민이란다. 우진은 한 세뱃돈 많이 받았어? 음, 현우는 내려갔었으니까 많이 받았겠네. 어,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저는 드리기만 했어요. 주고 드리고. 너네 어릴 때 많이 받아. 저처럼 가정을 꾸려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한테도 줘야죠. 조카한테도 줘야죠. 부모님한테도 드리고, 장인 장모님한테도 드리고. 자, 그렇습니다. 가볼까? 얘도 어떻게 끊어있냐면요. 10줄짜리입니다. 줄수를, 행을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신라시대 때 불렸으면 몇천 년 전에 불린 거거든요. 어떻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지금도 이어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느꼈던 감정이 현재 이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감성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게 너무 놀랍습니다. 생각해보면. 전혀 놀랍지 않겠지만. 봐봐.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442로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보죠. 그래서 옛날 말이어서 현대어로 풀이는 해주면 현대어 풀이 가지고 풀면 돼요. 생사로는 뭐냐면 삶과 죽음의 길은 얘는 뭐냐면 여기란 뜻입니다. 여기는 어떤 것을 여기라고 부르죠?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여기, 거기, 저기 중에 여기로 부르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곳을 여기라고 부릅니다. 이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 누이가 죽고 나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때 여기는 화자가 살고 있는 이승을 얘기를 합니다. 저승이 아니라. 있음에 두려워하고 누가 두려워해요? 화자, 나가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누이를 잃은 작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작가가 느끼는 두려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내일도 자고 일어나서 또 비슷한 하루가 시작되겠지. 그 다음 날도 또 비슷한 하루가 시작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지 언젠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건 별로 생각하지 않죠. 의식하지 못하죠. 아마 여기에 작가도 화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다가 누이가 죽는 바람에 헐, 내가 사는 이 공간에 살아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길이 존재하는구나. 새삼 느끼고 겁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런데 두려워하는데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말하고 어찌 갔는가? 어찌 떠나갔는가? 이 얘기예요. 이때 나는 누굴까요? 죽은 누이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 없는 이 노래? 이 시? 우리? 자, 몰라도 돼요, 그러면. 그래서 누이는 유언조차 못하고 죽은 거예요. 갑자기 죽은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여기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슬픔, 충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페이지 지금 57페이지 표현돼요.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처음에 네 줄에. 이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가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본 적 있나? 갑작스럽게 죽는 거. 이응지읒. 요로 시작합니다. 요절. 요절은 자기 명대로 주어진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는 걸 요절이라고 하죠. 천재가 보통 요절을 많이 한다고 하죠. 젊은 나이에 죽는 비운의 천재. 한미 왜 늦었어? 늦잠 잤어? 어, 뭘 설치? 아, 근데 에어컨 설치를 네가 하는 건 아니잖아. 어. 그거 도와드리자. 그러다가. 네, 알겠어요. 자, 그럼 더 갑시다.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는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 같이 가을에 일찍 불어버린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떠나간 곳, 모르온저. 모르온저는 옛날 말투야. 그냥 모르겠구나. 떠나간 곳을 모르겠구나. 이 이파리가 뭘까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잎이 있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일찍 불어서 나뭇잎이 떨어진 겁니다. 누가 이 나뭇잎 같은 걸까요? 요 나뭇잎, 떨어지는 잎, 요거는 떨어진 잎, 죽은 누이를 비유하고요. 일찍 분 바람은 뭘까요? 오케이. 자, 죽음의 원인. 피할 수 없는, 음, 자연의 어떤 섭리, 운명 같은 거죠. 운명은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운명, 내지는 숙명. 숙명이나 운명이나 같은 말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 떨어지는 거 당연하잖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아주 멋있죠, 당시. 일찍 불어버리는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갑자기 떨어진 잎처럼 우리는 한 가지에 태어났는데 이제는 떨어져서 죽어서 간 곳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요 한 가지는 뭘까요? 이 나뭇가지에 누이도 났는데 나도 났어요. 이런 관계예요. 근데 죽은 누이 떨어졌죠. 나는 달려 있고요. 요 한 가지는 뭘까? 한 가지는 결국 한 부모, 같은 부모, 내지는 혈육, 피와 살을 나눈 함께 가진 형제였는데 죽는 건 그렇게 갑자기 떠나가고 마는구나. 그래서 이때 느끼는 어,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인생의 어떤 허망함. 너네 형제가 있나? 무상함.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구나.
이 무상함과 허망함은요, 어떤 감정이냐면요. 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뒤늦게 깨닫게 됐을 때, 그때 느끼는 어떤 텅 빈 느낌. 이걸 뭐라 그러지? 일종의 번아웃이라고 얘기하나? 다 타버린 거. 그거 이제 뭐가 없는 듯한 느낌. 이런 겁니다. 우리 기억나세요? 권력의 무상함 이런 거 얘기하기도 한다. 엊그제 재판 선고 내려진 거 아십니까? 계엄을 일으켰었던 누구죠? 윤석열. 이 대통령이 파면되고 사형을 구형했는데 검사는 판사가 뭘 내렸냐면 무기징역을 내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을 내려고 어쨌든 근데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두 개 형량밖에 없습니다. 사형에서 감형할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판사는 감형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예를 들었냐면 비교적 고령, 비교적 고령은 몇 살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비교적 고령인데다가 공무원으로서 수십 년 동안 일했고 범죄 경력이 없었던 점을 미루어 감형한대. 근데 그게 감형 사유가 될까? 거꾸로 생각해봐. 그럼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받아서 국민의 세금이죠. 나라에게 충성을 다해서 일을 다 한 사람이 감히 국민을 배신하는, 나라를 배신하는, 뭘 했어? 계엄, 내란을 일으켰잖아. 그러면 가중처벌 받아야지, 오히려. 공무원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오히려 한 거잖아. 이해됐니? 뭐 그런 지점이 있지. 내가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되지. 그런데 보면, 자, 인생의, 인생의 가장 인간이 도달한 최고의 권력의 지점에 도달했다가 가장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제가 볼 땐 항소에서 이제 2심 나갈 겁니다. 1심은 이제 어, 무기징역이 선고됐고요. 2심 이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못 받아들이겠대. 그래서 뭐 할 거래? 다시 소송을 걸 거래. 그럼 2심을 재판하는데 2심에서는 사형 떨어져야 돼, 내가 볼 때. 그래야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럴 때 그런 권력의 허망함, 무상함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것도 허탈하다, 무상하다, 인생 무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지 5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아으, 요 마지막 두 줄 뭐라 그랬어요? 19채 향가의 낙구의 감탄사라고 했습니다. 네 줄, 네 줄, 두 줄로 이어지는데 향가라는 작품은 마지막 낙구는 감탄사를 시작해요. 마지막 두 줄을 낙구라고 불러요. 이 두 줄이 낙구인데 여기 바로 감탄사 시작합니다. 낙구의 감탄사. 기능은요, 첫 번째, 정서의 집약, 시상의 집약이라고 해서 완전 집중시키는 거다. 이 감탄사로. 아, 지금까지 느꼈던 어떤 모든 감정들을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타찰에서 만날 나는 미타찰은 너네 이런 거 들어봤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모살 이렇게 이런 거 들어봤어? 그런 거 들어봤죠? 그 스님들이 이렇게 외우는. 그때 아미타 불입니다. 부처. 그때 미타 이런 건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 부처가 다스리는 세상 극락세계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교회나 이런 쪽으로 말하면 성당적으로는 천국이죠. 천국. 근데 여기는 불교의 천국입니다. 에러서 만날 나는 도 닦으며 나는 기다리련다. 기다리겠답니다. 극락세계에서 누구랑 만나게 돼요? 죽은 누이랑 만날 나는 도닦아게 돼요. 이때 나는 누구예요? 죽은 누이가 아니라 화자죠, 화자. 아까 나는 간다.
죽은 누이가 유언도 못하고 죽은 겁니다. 갑작스럽게. 그 충격으로 슬프고 허망함을 느끼다가 나도 따라 죽을래 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지만 우리는 죽고 나면 극락세계에서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까지나 돌을 닦으며 수련하면서 기다릴 때까지, 만날 때까지 기다릴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자는요, 기다리련다, 만난다, 재회를 확신합니다. 왜 이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만남에 대한 소망과 의지, 기다림의 의지까지도 보여주죠. 이것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슬픔, 누이를 잃은 슬픔을 종교적 신앙으로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요때 아의 기능이, 감탄사의 기능이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시상이 전환됩니다. 이게 좀 느리네. 반응이. 왜 이러지? 봐봐. 지금까지 누이가 죽어서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 슬퍼. 인생 뭐 이렇게 허무해. 같이 형제로서 살다 이렇게 갑자기 떠날 수도 있어? 정말 믿을 수 없고 허탈하네. 그럼 나도 따라 죽을래 가면 시의 내용이 전환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뭐 할 거야? 우린 언젠가 만날 거야. 그때까지 나 기다릴게. 내용이 확 바뀌죠? 계속 감정적으로 다운되다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하는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시의 내용이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됐니? 두 번째 작품 가볼까요? 가시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아까는 신라시대 때 불렸던 노래라면 이 작품은 고려시대 때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장르는 뭐라 부르냐면 고려 가요라고 불러요. 고려시대 때 불렸던. 고려가요는 또 다른 말로 소교라고도 부릅니다. 고려 소교. 속은 귀족이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귀족들 사이에서 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지혜로운 말을 우리가 속담이라고 하죠. 속담. 우리 민속놀이 속죠, 쓰죠. 속. 민속놀이는 귀족들만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평민들 계층이 누리는 거예요. 고려 소교라고 부른 이유는 작가층이 누구였냐면, 자, 고려가요는 어떤 거냐면 고려 시대 때에는 구전되다가 기록되지 못하고 고려시대까지 사용하는 언어는 뭐였겠어요? 문자 언어는 한자였습니다. 민중이 뭐 한자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한자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자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조선시대 때 한글이 창제되면서 한글이 창제되면서 한글로 기록됩니다. 수능엔 안 나와요. 내신엔 나와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제망매가랑 가실이. 작가층이 누구다? 작가층이 일반 평민입니다. 평민이 작가층이었기 때문에 작가 이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인지 내용이 꾸밈이 없고 솔직하고 진짜 그리고 선정적인 내용도 들었어요.
선정적은 야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 이 작품의 특징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형식적인 특징이 첫 번째, 3음보로 구성되어 있다. 세 마디 토막으로 끊어 읽을 수 있다. 3음보. 글자 수는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가 반복되는 운율이 대체로 일어나 있다. 이래가지고 3음보입니다. 덩어리가 세 개잖아요. 3음보. 그 다음, 연구분이 있다. 자, 분연체다. 처음 듣죠? 근데 이게 너무 웃겨. 혹은 분장체라고도 부르는데 1장, 2장, 3장 이런 것처럼 장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그건 연구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특징이죠? 우리 현대시도 연구분이 있습니다. 1연, 2연, 3연. 그런데 향가를 보세요. 향가는요, 연구분이 없어요. 향가는 연구분 없이 행만 4줄짜리, 8줄짜리, 두 줄 더 붙여서 10줄짜리 이렇게 해서 1연으로 통째로 돼 있습니다. 그게 신라시대 때까지 이렇게 불렸다고. 고려시대 와서 처음으로 연 구분이 있는 시가 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때문에 특징입니다. 마지막 특이한 건데 후렴구가 있어요. 이 후렴구는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뭘 위해서 운율과 어, 운율과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주로 쓰였다. 요게 고려속의 특징. 굳이 외우자면 3분 후가 됩니다. 3분 후. 이게 고려가요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저 후렴구가 보면 우리 민요 같은 거 있잖아요. 민요. 아리랑 그 대표적인 건데 아리랑 항상 후렴구가 있지. 그 후렴구가 있다는 특징은 민요적 특성이기도 해요. 백성대사에 불렸던 그런 작품. 그리고 이 후렴구는 워낙 고려시대 때 히트를 치니까 궁궐에서 궁궐에서 이거를 왕 앞에서 연주하면서 추가된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원래 후렴구는 이 후렴구가 아닌 것으로 여겨져요. 무슨 얘기냐 볼게. 이 작품 가시라는 작품은요. 가시라는 작품은 뭐냐면 사랑하는 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작품인데 후렴구가 여기 다 있죠? 똑같이 나오죠? 연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뜻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위는 감탄사, 아 감탄사, 증질과 대평성. 대평성대는 태평성대란 뜻인데 살기, 그리고 좋은 시대란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임과 이별해서 슬퍼 죽겠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애가 후렴구로 정말 살기 좋은 시대야 라고 얘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요거는 바로 그래서 원래 내용과는 이 후렴구가 얘가 후렴구인데 자꾸 왜 이렇게 쓰죠? 해봐. 얘가 후렴구인데 후렴구인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내용과. 왜 없어? 의미 있어요. 살기 좋은 시대라고 의미 단어의 뜻은 있지만 주된 가사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다. 라는 점에서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평상대, 태평, 살기 좋은 시대는 말이 있지만, 증질가는 아마도 악기 소리로 추정됩니다. 악기 소리. 자, 한번 생각해봐. 요즘 남자 아이돌 그룹 잘 나가는 그룹이 어디, 누구냐? 모르나? 예언아. 스트레이키즈? 갤럭시 키즈는 뭐야? 갤럭시 키즈는 뭐야? 그건 뭐야? 처음 듣는데? 진짜 있어? 있긴 있어. 야, 일단 진짜. 아, 근데, 뭐, 그냥, 가장 유명한 뭐 BTS 얘기해보죠. BTS 이제 더 완전체로 돌아가서 1 앨범 낸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이브의 주가가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JYP는 왜 그렇지? 주가가? 네, JYP 샀었는데. 손해보고 팔았어요. 그 집에. 아니, 스키즈, 얘네들은 그렇게 외국에서 잘 나간다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못 올라가? 바보 같지? 좀 아쉬운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워낙 BTS가 유명해서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공연을 부탁한다고 쳐봐. 공연을 부탁할 때 자기 노래만 띡 부르고 노래 몇 곡 부르고 그냥 사라지진 않겠지. 아니 뭐 하겠어 부를 때. 대통령님 대단하세요 이렇게 막 띄워주는 거 어쭈쭈쭈 우쭈쭈쭈 했을 거 아니야. 이해됐니? 이 노래가 고려 시대 때 히트를 쳤다고 봐봐. 너무 유명하니까 왕이 야 그 노래 한번 내 앞에서 공연해봐. 이해됐니? 공연을 하는데 후렴구를 뭘로? 왕 칭찬하는. 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왕 눈앞에 있는 임금께서 나를 너무나 잘 다스려서 살기 좋은 시대예요. 라는 걸 이렇게 넣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야. 이게 아마 이 볼- 원래 주 내용과 전혀 내용적으로 맞지 않는 후렴구가 왜 들어가 있을까? 아마도 궁중에서 연주될 때, 궁중에서 첨가된 것 같다. 어쨌든 여기서 후렴구의 기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율과 분위기 형성이지만 또 다른 기능은 연 구분을 해주고요. 전체 작품의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해석 들어가죠. 그래서 후렴구는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얘만 가죠. 미리 얘기할게요. 나는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운율 맞추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요거 됩니다. 여기 빼. 가죠. 가시리는 가시는 겁니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가시는 겁니까? 가시는 겁니까? 버리고. 나를 버리고. 요 점 있는 건요. 아 발음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편하게 그냥. 근데 여기서는 버예요. 버.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자, 나를 버리고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반복이죠. 가시는 겁니까? 가시는 겁니까?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더 가보죠. 날러는 나더러 어찌 살라고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자, 원망의 하소연이 반복 고조되는 거죠. 임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진달래꽃 배웠나? 아닌가? 배웠으면 진달래꽃에서 여성화자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곱게 보내줘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그 여성 화자에 비해서는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판매하세요.
잡사와 두어리만 하는 잡사는 붙잡아 두어리만 하는 두고 싶지만은 지만 아이 진짜 해석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붙잡아 둘 일이지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올세라 리을세라 요즘도 쓰는 말투예요. 옛날에만 쓴 게 아니라 리을세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 걱정이다. 서운하면 자 누가 서운해 임께서 자 나는 붙잡고 싶어 떠나는 힘을 가지 못하게 너무 근데 붙잡으면 쿨하지 못해서 이미 짜증이 나면 떠났다가 안 올까 봐 걱정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절제, 체념. 떠나는 걸 그래서 더 이상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돼요. 샬롯님 여기가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샬롯님, 샬롯은 서러운 이런 뜻이지만 임을 보내드리니 이제 샬롯님은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 서럽지만 임을 어 느려 왜 이러지? 임을 보내드리니 껐다 켜야 되나? 한번 요런 뜻도 되고 두 번째 서러워 하는 임을 보내드리니 그러면 좀 다르죠? 1번으로 해석하면 서러움의 감정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1번은 1번으로 해석하면 서럽지만 임을 보내드리니 내가 서러운 거죠. 1번 해석은 두 번째 해석은요. 떠나가는 임도 서러워야 하는 거야. 두 가지 해석 가능합니다. 그러니 가시는 듯 뭐뭐 하자마자 가시자마자 돌아오소서. 그래서 조건부 이별을 허락합니다. 자, 이별을 수용하는데 이별 후의 재회를 소망하면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빨리 오라고 돌아오라고 대신 보내드릴 테니까 빨리 대신 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작품입니다. 운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분연체는 이해가 되죠. 연구분이 있습니다. 1연, 2연, 3연, 4연 연구분 있고 후렴구도 나왔어요. 이렇게 후렴구 마지막 3음보 332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세 마디로 끊어있고 잘 봐봐. 글자 수 보세요. 그 마디 안에 3, 3, 3, 2, 3, 3, 2. 그래서 3, 3, 2조라고 얘기합니다. 외울 거 없죠? 그냥 여기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봐봐. 원래 앞에 가실이는
요 이꼬를 써 넣어야 되지만 글자 수 맞히느라고 빼놨다 싶으면 이 구조가 어떠냐면 삼음보의 삼삼이조이기도 하지만 가실이 있고 자 가실이 있고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A B A의 구조일 수 있다는 거지. A가 어떤 거? 가실이 있고 가실이 얘네를 다 A를 치환. 얘만 다르니까 B. 그래서 B A의 운율 구조. 이게 현대시에도 많이 나옵니다. 아프구나, 정말로 아프구나. 이런 것도 AABA 구조죠.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뭐 이런 식으로 AABA. 그래서 여기 1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 더. AABA의 운율 구조도 확인할 수 있다. 아이고, 필기 많지? 워낙 유명한 작품이야. 이거는 설명을 좀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뒤에 문제 풀면 잠깐 쉬겠습니다. 세 문제, 1, 3번까지 풀어보죠. 자, 됐습니까? 문제? 됐죠? 1번에 몇 번? 1번에 3, 2번에 2번 아닙니다. 2번의 답은 5번.
누이와 함께했던 날들을 회상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틀렸어요. 그다음 3번에 아닙니다. 3번 다시 확인해보세요. 아닙니다. 확인해볼까? 자, 고려 소교는 평민들 사이에 널리 불렸던 노래도 평민들의 소박하고 어우 더워. 풍부한 성격이 진솔하게 솔직하게 삼음보 삼삼이조 분연체 후렴구 작품에 따라 가락을 맞추기에 특별한 의미가 없는 여음구 요 여음구 아까 나는 이런 것들 가로쳤던 걸 여음구라고 얘기해요. 나는이 그거에 해당되고 상호에 특별한 맞추면 가시리 요게 상호 맞고 서운하면 아니 올세라와 같이 화자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군. 서운하면 아니 올까 걱정되어 듣고 각 연의 내용이 독립적으로 전개되지만 수량구를 사용할 통일성을 주겠다. 요게 틀렸습니다. 각 연의 내용은 독립적이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 이미 떠나가는 상황에 대한 임에 대한 원망, 그 원망을 더 한껏 올리고 그래서 붙잡고 싶은 내게서 마음이 진심이지만 그러면 안 오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에 단념하면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죠. 내용과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이지 않아요. 3번의 답은 독립적이라는 게 틀렸다. 잠깐 쉴게요. 잠깐 쉬었다가 요거 도전설 돌아가 보죠.
하면 될까? 네. 그리고 소설 나가고, 그 다음에 시 나가고 하면 오늘 진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소설인데요. 고전 소설이에요. 제목이 이생규장전이라는데, 이건 원래 한문으로, 한자로 쓰여진 소설인데, 음, 제목이 이겁니다. 이생이 인물 이름이에요. 이 시성을 가진 성은요, 뭐냐면, 이름의 상. 생은 서생할 때 생자입니다. 학생할 때 생자.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아직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그런 사람한테 붙이는 것이고, 또 하나, 요즘으로 따지면 뭐, 김군, 김씨, 김모씨 할 때 이런 말투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 규는, 규는 엿보다라는 뜻입니다. 장은요, 집의 담장, 집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 이생이란 인물이 담장을 엿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한번 가봅시다. 고려 때 시대적 배경입니다. 송도에 살던 공간적 배경인데 그냥 배치할게요. 는 이생은 국학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어느 저택 담 너머로 최여인을 엿보게 된다. 이게 이생규장전.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 이생은 시를 적어보내고 작업 거는 거죠. 시를 적어보내고 최여인은 이에 화답하며 둘의 사랑이 시작된다. 여기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이 둘의 사랑이 시작되는 건요. 옛날엔 가문의 허락을 받아서 가문의 어른들끼리 우리 자식 둘을 맺어주자 맺기를 약속하고 보통 혼인을 시키거든요. 그게 아니라 얘는 여기서는 지금 그 당시의 보편적인 사랑과는 다르게 자유연애로 사랑이 시작됩니다. 본능에 따른 거여서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당시로서는 파격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의 반대로 이생은 이때 아버지는 이생의 아버지 친척 집으로 보내지고 이생을 그리워하던 최여인은 상사병으로 몸져 눕는다.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둘의 사랑의 시련이. 일종의 그 당시 사회의 지배적인 질서가 개입한 거죠. 아버지로 상징되는. 사정을 알게 된 최여인의 부모는 이런 최여인의 부모입니다. 이생의 집에 중매를 보내 청혼을 하고 자, 이생과 최여인은 정식으로 혼인을 올린다. 그래서 결국 최여인의 부모님의 도움을 통해 실현의 일종의 헤어졌던 관계가 사랑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 시련을 극복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자,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네요. 홍건적의 난으로 양가 가족이 모두 흩어지고 그 와중에 최여인은 홍건적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 여인의 죽음입니다.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홍건적의 난. 이 작품은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요 이전에는 있을 수 있죠. 부모님의 반대로. 인연이 맺어지지 않는. 이번에 외세의 난으로. 근데 이 작품은 인물과 인물의 갈등보다는 인물이 그 당시 현실, 사회와의 갈등이 주된 갈등의 모습이 돼요. 이해됩니까?
두 사람이 싫어가지고 싸운 건 아닙니다. 갑니다. 보죠. 예은이 괜찮니? 자, 저는 원래 귀족의 딸로서 어릴 땐 모훈을 받아 어머님의 가르침, 네, 가르침이라고 하죠. 가르침을 받아 수 놓는 일과 침선, 침, 선은 바느질. 이 여자가 해야 될 일이죠. 옛날에 수 놓고 바느질하는데 열심히 었고 시서 책입니다. 예의를 배워 단지 규중의 예법만 알고 규중은 여인의 방을 얘기를 하는데 여인이 익혀야 할 예법만 알고 그 외에 다른 일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해야 될 일에 충실했지만 그 외적인 일은 잘 알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복숭아꽃 핀 다만을 엿보았을 때 저는 스스로 벽해의 구슬을 들여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평생의 가약, 백년 가약, 아름다운 평생의 가약 약속을 맺었습니다. 부부의 인연, 한평생 같이 할 약속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 저는 스스로 벽해 구슬을 들여 꽃 앞에서 한 번 웃쳤다. 이거는 여성이 남자를 허락할 때 마음으로써 남성을 허락할 때 하는 상투적인 표현 같은 거예요. 또한 깊은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날 때 휘장은 커튼 같은 겁니다. 장막, 비단 장막. 요즘으로 따지면 커튼이라고 할까요? 여인의 방에 쳐놓은. 거듭 만날 때 정이 100년을 넘어 아주 우리 좋았지 않냐. 여기까지 말을 하고 나니 슬프고 부끄러워 마음을 그 말 참을 수가 없군요. 왜 부끄럽죠? 부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둘이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좀 약간 부끄러운 거고. 슬픈 건 왜? 이제 죽고 우리 둘의 사랑은 끝났으니까. 장차 백년해로의 낙을 백년해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고전 작품에서 백년은요. 딱 100년 얘기라기보다 한평생입니다. 해로는 함께 늙어가는 거예요. 한평생 함께 늙어갈 즐거움을 누리려 했는데 우리의 연은 어찌 갑작스런 횡액 재난을 만나 재앙을 만나 구덩이에서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누구야? 끝까지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으나 몸을 뺏기진 않았어. 이리 같은 애들은 누구? 아까 홍건적 애들. 육체는 진흙탕에 찢겨 싸웁니다. 그래서 절개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으나 혼백 영혼을 의탁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시신 내 육신은 찢어져 버려졌고 죽고 남은 영혼은 떠돌고 있고 가만히 옛날 일을 생각하면 원통한들 어쩌겠습니까? 당신과 그날 깊은 산골짜기에서 하직한 뒤 헤어진 뒤 저는 속절없이 짝 잃은 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안가가지고 다 흩어졌잖아 홍건적의 난 때문에. 그때 서로 뿔뿔이 흩어지다가 여인도 혼자 도망치다가 홍건적에 잡혀서 결국 죽었다는 얘기야. 적어볼게. 이제 봄빛이 깊은 골짜기에 돌아와 저의 환시는 이승에 다시 태어나서 오 비현실적이네. 환시는 뭐예요? 일종의 환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아온 이거 뭐였지? 저거 있지 않나? 드라마 중에 히트 쳤던 드라마 중에 한혼? 한혼 드라마 알아? 아무도 모르는군요.
자, 이승에 태어나서 남은 인연을 맺어 옛날에 굳은 맹세, 약속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옛날에 굳은 맹세가 뭐겠어요? 여인이 죽기 전에 이생과 맺었던 죽기 전에 한 약속. 한평생 같이 하자는 약속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려 하는데 당신 생각 어떠십니까? 야, 난리 난 거야. 지금 여자가 뭘로 나타난 거야? 죽은 게 분명한데 귀신처럼 환생해가지고 여인의 그 모습으로 남자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생은 매우 기뻐하며 감사히 말, 감사히 여겨 말에 대답했다. 그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오. 하면서 둘은 말을 주고받아서 이생 또 물었어. 그래, 모든 가사는 어떻게 되었어? 가사는 집의 재산. 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골짜기에다 묻어두었습니다. 그럼 우리 두 어버이의 유골은 어찌 돼서, 아, 돌아가셨나 보네. 부모님의 죽음이, 여인의 부모님도, 남자의 부모님도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마친 뒤 함께 취침 하여 잠들어 즐기니, 기쁜 정은 옛날과 조금 더 다를 바 없었다. 살아있을 때와 다름없이 둘의 정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튿날 여인은 다음 날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생은 이 여자가 자기 아내이긴 한데 이미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겁니다. 여자가 얘기했잖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여자를 똑같이 사랑하는 거죠. 여인은 이생과 함께 옛날 살던 계령동을 찾아갔다.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의 유고를 거두고, 자, 유고를 수습했어요.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간산 기슭의 합장, 함께 매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고를 수습해서 잘 묻어드린 거예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 이게 바로 효의 실천이죠. 돌아가신 부모님 잘 수습해드렸고. 그 후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난 갔던 노복들도 찾았다. 노복이 누구니? 하인들. 노는 노비의 노자입니다. 이상해. 어, 하인들. 이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 친척의 기룡사, 빌사와 흉사, 누가 돌아가셨던가 누가 태어났던가 하는 그런 것, 귀한 손님의 방문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자, 그래서 아내와 늘 시를 지어 주고받는 즐거운 세월을 보냈다. 자, 이런 거 우리가 속세와의 교류를 스스로 단절한 거죠. 그래서 다행이다. 집에 재산이 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하지 않아도 되니까. 있을 때 잘해야지. 이거를 깨달은 것 같아, 이생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시간을 쓰는 만큼 여인과 같이 있지 못하니까. 어느덧 두 서너 해가 와, 꽤 오래 살았네. 지난 어느 날 여인은 이생에게 말했다. 세 번이나 아름다운 인연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혹은 인연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 세 번의 인연이 뭐냐면요. 첫 번째, 두 사람의 자유연애. 첫 번째 사람. 그런데 아버지의 반대로 이생이랑 헤어졌죠.
그러다가 부모님의 노력을 통해 두 사람이 결혼합니다. 아, 이거 봐라. 펜이 자꾸 안 먹네. 잠시만요. 자, 두 사람의 결혼. 아, 이게 안 먹는 게 딴 게 아니구나. 이게 칸이 넘어갔구나. 잠시만 대기. 두 사람의 결혼. 세 번째는 뭐예요? 여인이 죽었죠? 그럼 원래 끝나는 건데. 환생 후의 생활. 그래서 총 세 번의 연을 이어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쳤습니다. 마치는 공명으로서 인생 깜짝 놀라 물었어.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낭군의 연분, 인연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하느님께서 신께서 이 몸을 환신시켜 잠시 낭군을 비워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세에 머물러 있으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미혹할 수는 없습니다. 미혹이라는 건 정신을 홀리는 것. 제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게 미혹입니다. 유혹도 그런 거예요. 유혹도요.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 제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게 유혹. 하더니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옥루충곡이라는 데 맞추어 노래 가사를 지어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했다. 그래서 마지막 결국 죽은 사람은 저승으로 가야 돼서 이제 2년, 3년 같이 지냈지만 결국 떠나야 돼요 하면서 결국은 헤어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문제 1번부터 2번까지만 1, 2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죠. 금방 풀 거예요 아마. 음. 채점 들어가보자. 채점하고 박람 작성하고 빨리 끝냅시다. 자, 1번에 우진 몇 번? 아닙니다. 5번 인물의 말을 통해 이전에 있었던 사건, 여자는 어떻게 됐고 어떻게 죽었고 하는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여자의 말을 통해서. 요겁니다, 요거. 서술자가 사건의 의미를 평가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들으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이라고도 얘기하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보통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아, 둘의 사랑은 헤어지게 되니 어찌하니 불쌍한가 이런 말투. 뭔가를 평가하고 그 자기의 목소리를 그대로 해설가의 목소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 그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이해되니 문제인지? 이게 없어. 인물의 심리까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얘기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 전개되는 거 맞고요. 대화와 행동 많잖아요. 큰 따옴표 대화예요 이게 전체가. 또 술을 말을 주고받는 대화랑 행동들이 주로 이해되고 그다음 사건이 없고 인물의 말 중에 이전에 있었던 사건 여기 있죠. 여기 우리들은 그렇게 사랑했고 그러다가 헤어져서 죽었다가 버려졌고 지금 다시 태어나서 당신과 만나려고 한다. 이런 것들 요약적으로 제시됐다. 1번의 답은 4번. 2번의 답 현우 아닙니다. 아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노보. 여기 하인들 피난 갔던 노인 하인들 노보 노비. 자 아닙니다. 4번 몇 번일까요? 현. 네, 답 3번이에요. 정조 잃지 않았어. 알겠니? 정조를 잃지 않았고, 하지만 정조를 잃지는 않았으나, 육체는 진흙탕에 찢겨 죽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만 더 넘어가시면, 이거 아닌데? 또 다른 작품 있을 텐데? 여기 있군요. 너무 긴데? 이거 아닌데? 짧은 거 있지? 그치? 오케이. 요거 짧은 거 나가고 끝내겠습니다. 자, 동짓달이라고 할 때 동지는 하루 중 밤이 가장 긴 때입니다. 12월 20일쯤 되는데요. 동짓에 달이 뜬 혹은 동짓달이 있는 기나긴 밤을 한월이 한월이 가운데를 베어내어 잘라서 긴 밤의 시간에 한 가운데를 잘라서 춘풍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의태어입니다. 서리서리 넣어놨다가 모아놨다가 서리서리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접는 거. 옷감 접듯이. 이렇게 접어 넣어놨다가 이불 속에다가 어론은 사랑하는 오신 날 밤이 되면 구비구비 아까 이렇게 넣어놨던 모아놨던 그 시간을 펴서 펴리라 이어 붙이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디어가 대단한데요. 무슨 얘기냐?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가운데를 잘라서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어 붙여야지에 대한 아이디어예요. 이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동짓달 긴 밤은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시간이에요. 얘는 잘라서 모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잘라서 모아서 나중에 이어 붙인다는 발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뭐예요? 구체적 사물. 그 중에 옷감인 것처럼 그 시간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되는지 이해되는지? 이거 아주 기발한 발상. 고급진 말로 주관적 변용이라고도 불러요. 주관적. 자기 마음대로 변용, 변화시켜 사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탁월한 작품. 황진이 누구냐면 조선시대 때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기생이었습니다. 이 작품에 이런 기발한 발상이 보이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자, 동짓달 기나긴 밤과 어론닌 오신 날 밤은요 완전히 대비되죠. 어떻게 대비되냐? 동짓달 기나긴 밤은 임 없이 외로운 길기만 하게 느껴지는 시간대입니다. 임이 오신 날 밤은요 함께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다운 밤이고요. 외롭지 않은 그리고 짧게 느껴지는 밤이죠. 그 짧은 밤을 어떻게 하겠다? 모아놓은 시간대, 긴 밤의 시간대를 모아놨다가 붙여서 긴 밤을 보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고급져요. 임과 긴 밤을 보내고 싶은 소망. 고급진 작품이고 서리서리와 규비구비도 음성 상징을 사용해서 대비적인 표현으로 사용했다. 하나는 저장할 때의 모습, 하나는 꺼내서 이어 붙일 때의 모습. 자, 가보죠. 두 번째. 10년을 일하여 경영하여 초가집을 지어냈는데 초가집의 방이 몇 칸? 3간, 3칸, 3칸이야. 그래서 내가 한 칸 쓰고 나 한 칸, 또 누구한테? 달에게 한 칸, 또 누구한테? 바람에게 한 칸을 맡겨두고 그래서 한 집에서 누구랑 같이 살아? 달과 바람과 함께 살아. 그리고 강과 산은 이제 더 이상 방이 꽉 찼으니까 있어 없어? 드릴 곳 없으니 방이 없으니 그대로 둘러두고 보리라 마치 모처럼 병풍처럼 주변에 강과 산은 거의 물화일체 자연과 아따 진짜 왜 이렇게 인식이 렉이 생길까 자연친화 풍월 나오면 자연친화예요 아름다운 자연이에요 주로 거의 물화일체로 하나가 돼서 자연과 살고 싶은 소망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시죠 나무도 바위돌도 천여 없는 산에서 매한테 쫓긴 독수리 같은 데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자 까투리는 암꿩을 까투리라 그래요 암컷꿩 대천바다 한가운데 쌀을 일천석이나 실은데 노를 젓는 노도 잃고 닷도 잃어버리고 용총도 끊어지고 용총은 밧줄 굳이 해석 못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봅시다 그래가지고 돛대도 꺾어지고 키도 빠지고 키는 이제 방향 틀은 때 쓰는 거죠. 키. 닷은 뭐예요? 닷. 돛과 다릅니다. 닷은 뭐죠?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내리는 거 물속에 배 정박할 때 앵커. 요게 닷. 위에 단게 돛. 바람이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자욱한 날에 갈 길은 천리 난리만 남았는데 아이고 아직도 사방은 검게 어두워져서 천지는 적막 고요하고 쓸쓸하고 까치놀은 일종의
까치너울 떴는데 성남파도 치는데 원래 어휘풀이가 있어야 되는데 와중에 수적 해적을 만난 도사공은 뱃사공이에요. 뱃사공의 마음 완전 절박한 거죠. 까투리도 매에게 잡혀서 먹히는 죽을 것 같은 죽을 위기고 엄청나게 열거했으면 열거될수록 아주 큰일이 난 뱃사공이 있는데 그들과 엊그제 임을 여윈 임과 이별한 내 마음을 어디에다 비교하리요.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마음이 가장 절박해? 누구 마음이 가장 절박해? 얘네와 얘네 중에. 야, 니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임과 이별한 내 마음엔 갖다 댈 수가 없어. 이해됩니까? 비교와 대비를 통해서 어, 임과 이별한 자신의 슬픈 마음을 부각시키는 거죠. 재밌는 작품입니다. 1, 2, 3, 4까지 있네. 풀고 끝낼게요. 풀고 끝냅니다.
채점해도 되니? 볼게요. 채점하고 마무리 줍시다. 자, 1번에. 불러. 괜찮아. 틀려도. 어?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에 이어. 자연물과 대화하는 형식이면, 대화하면 내가 자연물에 대해서 말도 건네고 자연물이 나한테 말을 하기도 해야죠. 이건 독백체입니다. 독백체. 대화 형식이 없어요. 2번에, 2번의 답은 5번입니다. 즐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거 상관없어요. 이 작품은. 자, 3번.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밑줄 친 내용은 뭐냐면 다에서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으로부터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까투리. 그 위기와 관련 없는 거네요. 1번. 그렇죠. 바이돌은 내가 숨는 공간이니까. 3번의 답은 1번. 4번. 4번의 답. 그 얘기를 했어. 흠모는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5번이죠. 그쵸? 네. 답은 5번. 여기까지 할까?